아빠, 엄마, 제가 지난달에 병원비 보태드리려고 적금 깼어요. 솔직히 저도 대출에 아이들 학원비에 허리가 휘는데 매달 드리는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이제는 정말 너무 버거워요. 제발 저희 형제들 생각해서라도 건강관리 좀 하세요. 앞서 소개한 가슴 아픈 통화 내용은 얼마 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50대 직장인 김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70대 후반으로 젊은 시절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막상 은퇴 후에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부모님을 온전히 부양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죠. 이것은 비단 김 모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2%가 우울감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다르니까. 배우자가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과연 현실이 될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90년 75%에서 2020년 23%로 급감했습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화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노후 대비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자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혜택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시청자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고 인생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수많은 분들처럼 여러분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입니다. 그땐 제 체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을까봐 건강검진 같은 건 사치였죠. 이 말은 62세 김병년님의 사연입니다.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 몸을 혹사하며 일하셨죠.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다 결국 허리 통증으로 쓰러져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과 6개월간의 재활 치료로 불과 3개월 만에 전 재산의 절반이 병원비로 사라졌고 결국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녀들의 힘든 상황을 보며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셨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관리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병년님은 이제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허리가 아프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지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무시하다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8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4050대에 미리 관리했어야 했다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65세 박선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박선아님은 현재 심각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늘 서서 수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힘들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들에게 부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박선아님 역시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공원 한 바퀴 걷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노력했습니다. 걷기 운동과 아쿠아로빅을 꾸준히 한 결과
이제는 하루 40분씩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체중이 4kg 빠지면서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건강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실천 팁입니다. 이것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1. 매일 아침 15분 이상 빠르게 걸으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심혈관 건강과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혈당 관리와 소화 촉진에 좋습니다. 3.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유연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튜브에서 노인 스트레칭을 검색하여 따라해 보세요. 4.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5. 식단을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짜고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며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난 운동이랑 안 맞아.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때 건강관리를 미리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2번째, 보물 무엇보다 든든한 경제적 독립. 그때는 월급이 적어도 괜찮았어요. 남편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 월급은 아이들 학원비와 과외비에 쓰느라 적금을 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이 말은 67세 이순자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30년 넘게 마트 캐셔로 일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모아둔 돈이 모두 사라졌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어 처음엔 도움을 주려 했지만 곧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이순자님은 다시 일을 찾아 나섰지만 나이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주말 알바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을 서서 일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팥으로 도배될 지경이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딸이 찾아와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자식한테도 기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3.4%가 빈곤층이며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부 중 89%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52%가 생활비 부족을 겪고 있고 그중 68%는 병원비를 줄이면서 생활고를 버티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30, 40대 자녀 세대의 82%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는데 이는 본인 가정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도 역대급 물가와 집값을 겪고 있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70세 박철민 님의 이야기입니다. 40대 중반부터 은퇴 후를 생각했어요. 월급의 30%는 무조건 적금과 연금보험에 넣었죠. 아내는 늘 불만이었지만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해요. 주위 부부들이 자녀들에게 눈치 보며 용돈을 받는 동안 우리는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손주들 선물도 주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박철민님은 은퇴 후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 방법입니다. 이것만 해도 생활이 안정됩니다. 1. 생활통장과 노후 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노후 통장으로 30%를 먼저 분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2.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5년 미루면 연금액이 약 35%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3.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세요. 50대부터 제2의 직업을 준비해 보세요.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리사, 요양보호사, 유튜버 등 실버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4.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세요.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노인복지 상담사를 통해 지원금과 혜택, 재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주식형 펀드 등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6.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독립입니다. 이제 늦었어. 지금 와서 뭘.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시작하면 10년 후엔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철민님의 지인 중에는 60세에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10년간 지켜 70세부터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편안하게 사는 분도 계십니다. 68세 김영희 님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받은 보험금 2억 원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1억은 수익형 부동산에 1천만 원은 국민주택 채권에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분산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매달 임대 수입이 생겨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심과 실천에 달렸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돈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지고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보물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힘,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텔레비전만 보다 잠들기를 3년, 우울증이 심해져 당뇨와 혈압까지 악화됐어요. 이 말은 71세 장영자님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의사는 약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조언했지만 쉽지 않았죠. 어느 날 손녀가 장영자님을 보며 울면서 할머니, 예전에는 늘 웃고 긍정적이셨는데 왜 요즘은 그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장영자님의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감사일기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 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셨다. 창밖에 새가 날아다녔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하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고 치매 발병률도 48% 낮다고 합니다. 하버드대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뇌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 마음이 몸을 만드는 거지라고 강조합니다. 장영자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덕분에 글쓰기가 재미있어져 수필 강좌를 듣고 글쓰기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모임에서 수필집도 냈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함께하고 배우는 즐거움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실천 팁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비결. 1. 아침을 긍정적으로 시작하세요.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며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는 것도 좋습니다. 2. 감사일기를 시작하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도 분명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3. 작은 행복을 모으세요.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악 감상, 산책, 친구에게 전화 한 통 등 소소한 즐거움이 쌓여 큰 행복이 됩니다. 4.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82세 방영식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손주들과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오,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세요. 복지관 모임이나 소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85세 임영숙님은 매주 시를 쓰고 서로의 작품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6. 규칙적인 하루 리듬을 만드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규칙적인 생활은 긍정적인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7.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세요.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횡성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사랑의 밑반찬 봉사를 하며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경험,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나는 늙었다, 이제 끝났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배우자도 자녀도 소중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외쳐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